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학과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작성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파트 2 시간의 시작과 함께 성격의 장단점 사례를 통해서 작성 방법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3학년 1학기 조사방법론 수업을 수강하면서 논문을 작성할 때 특히 제 장점을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행이 늦춰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진행 계획을 세워두었고 모든 진행 과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조장이 부재할 때는 그 역할을 대신하여 조원들을 이끌었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진행하게 될 때에도 힘들어하거나 의욕이 없는 조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면서 함께하였습니다. 중간 발표나 조별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연구 노트를 지참해 수정사항이나 참고사항을 기록하였고 그 덕분에 한 번 지적된 부분을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꼼꼼히 수정하여 교수님께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꼼꼼히 무언가를 정리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례는 구체적으로 내가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꼼꼼하게 했는지 메모를 했다. 내가 이 부분들 수정사항이나 참고사항을 아주 잘 표시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격의 장점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은 단점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책임감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경우도 생기면서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 싶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확하게 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식들의 노력을 통해서 저의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단점의 개선 사항까지 도출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린다면 성격의 장점에 이런 성실함, 꼼꼼함을 얘기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 바로 옆에 따라서 내가 병원행정사무원으로서 입사하게 된다면 원무과에 필요한 진료비 내역들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실수 없이 진료비 처리를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성격의 장점에 본인의 장점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실지만 한 번 더 넣는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작성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의 장점의 키워드를 얘기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발휘했던 구체적 노력을 사례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 아주 성과를 잘 표현했고요. 본인의 단점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의 장점은 정리정돈과 깔끔한 정리 능력입니다. 현장 실습에 나가서도 이런 성격이 도움이 됐습니다. 원무과에서 주로 환자들의 접수를 도우며 진료과 안내를 하거나 환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틈틈이 사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자 사무용품을 정리한다든지 우편물을 정리한다든지 팩스를 보내는 등의 보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죠. 사무용품 정리, 우편물 정리 이런 식으로 썼죠.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책상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쓰레기와 이면지 등을 치우면서 정리를 하였더니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정돈을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칭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 더 붙여주면 좋겠죠. 제가 원무과에 사무원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선배님들께서 시키지 않아도 서류 정리라든지 아니면 아주 간단한 탕비실 정리를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도를 한 줄 더 써주신다면 훨씬 좋은 자소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발표를 두려워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명확하게 단점을 반대를 썼죠. 하지만 실습 중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 질병 분류 및 암 등록에 대한 문제풀이 등의 다양한 발표를 하면서 조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직원분과 타 학교 실습생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어려운 자리였지만 학교를 대표한다. 야, 멋진데요? 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준비했고, 이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칭찬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본인의 단점을 그냥 어떻게 하면서 노력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을 잘 써주게 되니까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뭔가 단점을 극복했었다면 그 극복한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긴장은 잘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마지막에 쓰게 되면, 아, 현재는 이 친구가 그래도 뭔가 자리가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친구구나 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격의 장점, 단점 작성하는 사례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항목으로 학창시절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창시절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 직무에 관련 전문성을 살펴보는 항목이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기술을 익혔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쪽에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는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학창시절을 통해서 이 평가자들은 정말 이 친구가 지원 직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앞으로 업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친구들은 그런 방향성을 잡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스스로가 고민해봤는지 그 흔적을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정말 이 기업에 적합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셔야만 아마 질문 의도에 맞는 답변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을 써주실 때는 학창시절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학업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이 딴 기술이나 이런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걸로 한두 가지만 골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령 학창시절의 경험을 쓰실 때 막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험을 쓰시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추상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거든요. 글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너무 많이 펼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했던 경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공이라면 전공 과목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전공에서 배웠던 내용을 써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학창시절에 임상 실험 실습을 나갔다. 내가 뭐 현장 실습을 나갔다. 그럴 때는 그런 실습이나 활동을 나가서 내가 한 역할은 뭐고 그때 내가 주로 했던 업무의 내용이 뭔지를 더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또는 내가 가서 뭐 전시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웠다든지 뭐 의무기록 작성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해봤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떤 기술을 배웠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때 이 학창시절의 작성 내용과 그 전문성이 그대로 평가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과 지원 동기 분야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이 그 직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엇보다도 더 많이 밝혀주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의 작성 사례입니다. 2018년 겨울방학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실에서 현장 실습으로 보험 심사 업무의 의무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습 중에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전체적인 해부 생리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질병 하나를 선택해서 발병의 원인, 치료 방법 등을 발표하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해서 내가 실습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심사를 위해서 의무 기록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아무리 행정 쪽 요원이고 관리 요원이어도 의학 지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 실습 경험을 나가서 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료의 서식, 평가, 치료,
물리서식, 간호서식, 기타서식, 동의서 등의 정말 다양한 서식 요청이 오면 검토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규 서식을 만드는 것,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 각종 지침서,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을 배우며 정말 다양한 업무가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쓰죠.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쭉 서술하면서 내가 현장 경험을 가봤더니 정말로 이러한 의무기록 쪽에서는 다양한 서식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시스템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 가서 그런 일을 시키더라도, 병원 가서 그런 일을 시키더라도 의아해하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내는 거죠. 따라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어떠한 부서의 업무이든 이를 빨리 배워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해내는 직원이 되어서 부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작성 방법 중에 실습을 나갔고, 이 실습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업무 파악을 아주 명확하게 했고, 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분야에서의 업무를 잘하겠다라는 걸 구조적으로 매우 잘 설명한 학창시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아주 자세하게 단어까지 구체적으로 써줬기 때문에 거의 저는 100점에 가까운 학창시절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 계절학기 중 이루어진 천안의료원 의무기록실 실습은 책으로만 접했던 EMR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고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실습 중 EMR 시스템으로 환자의 차트를 분석하고 사전을 통해서 질병 분류와 행위를 분류하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당 차트의 양이 아주 많아서 놀랐습니다. 더불어 마취 기록, 협의 진료 기록 등 다양한 기록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경험을 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약어, 어려운 의학 용어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려웠지만, 인터넷도 찾아보고 사정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그리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음 학기에 질병분류 및 행위분류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 피어 튜터링, 동료들 간에 공부한다라는 멘토-멘티 활동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면서 성적까지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냥 실습한 게 아니에요. 실습의 과정 중에서 내가 EMR 시스템을 배웠고, 거기에서 어떤 기록지들이 있고 의학 용어를 모르는 것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다 본인께 됐겠죠? 이러한 차곡차곡의 전문성을 쌓는 학창시절이었습니다를 아주 자세히 학교 생활과 연관된 경험을 통해서 작성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모두 다 실습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됩니다. 학창시절의 경험들은 가급적이면 직무 연관성이 높은 경험들을 쓰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바로 실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의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료정보팀 실습을 통해서 의무기록 스캔 및 분철, 의무기록 사본 발급, 미비기록 관리, 폐기박스 제작 등을 도와드리면서 암 등록과 질병 및 행위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출근한 지 한동안은 환자들의 실제 차트를 보면서 질병 분류 공부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한 환자의 차트를 보던 중 환자 등록번호가 다른 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동명이인의 차트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원래 환자의 차트로 옮겼는데, 차트를 잘 살펴봤다는 칭찬과 함께 병원 심사 평가에서 이러한 실수는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한치 오차 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팀에서 일하게 된다면 꼼꼼함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정말 많이 강조해야 되겠구나 배울 수 있었겠죠. 또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업무 중에서 가족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된다는, 그래서 고객센터에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빡해서 오시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한 의무정보팀은
팀의 이런 잘못은 아니지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간이 지체되어서 고객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부서의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부서로도 불통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업무에 신중하고 꼼꼼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학창시절이었다면 여기 있는 뭐 평가자나 면접관들도 야, 우리 회사에서 안 가르쳐도 꼼꼼함이 중요하고 자기 업무 꼼꼼하게 안 했을 때 다른 부서 힘들게 만드는구나를 아는 정도의 친구라면 뽑고 일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은 세계의 학창시절의 사례를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러기에 조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나 좀 처음에 스타트가 어렵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자소서화 시키는데 한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작성법입니다. 빠르게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작성하는 내용들, 구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회사에 대한 관심의 정도, 그리고 왜 내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선택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직무적으로도 내가 왜 의무기록 쪽에서 일을 하고 싶고 병원 행정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의지와 관심도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요청한 항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때 자신이 이 회사에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런 회사에 알고 있는 점에 나는 얼마나 비슷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고 그래서 회사의 선택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왜 이 업무를 하고 싶은지 쪽으로 직무를 지원하는 동기 쪽으로 작성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사 후 포부를 쓰실 때는 자신이 입사 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업무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 회사 생활에서 신입사원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입사 후 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실제 작성 사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입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 병원에서 첫 실습을 갔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저는 원무과의 직무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열심히 배우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로 업무를 제대로 배울 틈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습 선생님께서 접수 업무, 환자를 안내하는 업무를 알려주셨습니다. 접수 업무 중에서도 재증명은 진료 확인서, 진단서와 같은 서류 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고 저는 실수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빠뜨리지 않고 적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관련 분야 자격증과 사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역량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것들을 이런 직무 역량을 발휘해서 병원의 큰 발전에 도움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충분히 되었죠. 현장 실습에서 경험했던 거, 관련된 자격증을 땄던 이런 준비를 발휘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원하는지 그렇게 잘 지원 동기랑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단 내가 실습 경험이다. 그래서 항상 학창 시절이나 지원 동기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된 고리로 좀 경험을 쓰시는 게 좋아서요. 지원하는 곳에서의 실습 경험, 거기에서 어떤 업무들을 제가 실습해 봤는지, 그래서 어떤 역량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지, 본인은 해당 직무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노력했으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까지를 펼쳐보시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은 화상으로부터 다친 부위의 물리적 치료를 넘어서 마음까지 치료하고 정상적인 사회적 복귀를 도우며 화상치료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등의 관련 진료과가 모여서 유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는 화상 전문 치료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병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죠?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래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직장인과 학생의 출근, 등교 시간을 고려해서 1시간 앞당겨서 조기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등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병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화상은 치료도 어렵지만 생명을 건진 후에도 평생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치료 후에도 영구장애를 안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건강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료진의 최고의 실력뿐만 아니라 병원의 첫인상이 되는 원무과 직원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며 내 가족처럼 응대하고 꼼꼼하게 업무 처리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내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화상이라는 특수한 병은 이게 단지 신체적으로 외상이 남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영구장애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는데, 그럴 때 의료진의 기술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따뜻한 그리고 아주 밝은 그런 원무과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그래서 병원과 본인의 연결고리를 적절히 찾아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신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동기의 사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질병의 예방과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게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되며 국민 개개인 건강한 삶에 대한 욕망이 증대되어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땡땡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및 산업의학 연구 개발을 통하여 유해작업 환경 개선 및 직업별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센터에 대한 공부를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검진센터는 최고의 의료 장비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검진을 위해서 많은 방문객이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일처리, 친절한 서비스 중요합니다. 이에 의료법인 CMI 종합검진센터, 산업보고센터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업무 처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사원이 돼서 이렇게 노력하고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 동기를 보시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아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런 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나도 이런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라는 본인의 강점의 연결고리를 갖고 사례를 작성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회사와 자신의 연결점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직무적 강점으로 지원 동기 쓰셔도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입사 후 포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아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다음과 같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동적인 직원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여 조직을 원활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고 친절을 베푸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에 만족하여 본 병원에 재방문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도록 만들고 병원에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여 신규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두 줄보다는 내가 어떠한 직원이 되겠다라는 목표와 다짐을 이유와 함께 써주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사 후 지켜야 되는 약속 1, 2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다음과 같은 태도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환자들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로 일하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빠른 업무 파악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업무 개시 30분 전에 준비를 마치고 당일 업무를 시간 안에 끝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노력의 방향성과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입사 후 포부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제 우리 전공에 맞춤형 자소서의 사례들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셨으니까 여러분의 사료로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이 기간 안에 LMS에 업로드하시고 또 좀 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하실 때 잘 활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